이동형의 정치 1번지. 현대 정치사의 숨겨진 얘기를 풀어봅니다. 작가 이동형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서 박근혜 정부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간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영어 실력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그 박 대통령이 공항에 내렸을 때 미국 측 인사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미국 쪽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이거 뭐 홀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61년에 방미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역대 대통령의 방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61년도죠. 국가재건회의 최고의장 자격으로 최고위원 1명과 재무, 외교, 국방장관 등과 함께 일본을 먼저 들린 후 11월 14일과 15일 그 이틀간 워싱턴을 공식 방문했었습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은 박정희 의장의 정통성을 세워주고 미국의 지지를 입증하기 위해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박 의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상적으로 그 대통령 유지가 있지 않고 쿠데타를 통해서 그렇죠.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 되기 정통성을 전이죠. 그렇습니다. 또 한국은 방미를 통해 박 의장의 지위를 증진시키고 박 의장의 경제발전 기본 목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원하며 경조 원조 중대와 특히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지원 보장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먼저 베트남 파병을 제안하는 등 돌아갈 때 무엇인가 가지고 가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으로 정권을 이양할 것과 한일 회담 국교 정상화를 빨리 이룰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도 1963년 여름까지는 정권을 민간하게 이양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었죠.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묵었던 숙소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묵었죠.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가졌었는데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었다 그래요. 이것도 블레어 하우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2박 3일간 머물렀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이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는 워싱턴 펜실베니아에 위치해 있는데 타운하우스 형태의 내채 건물로 백악관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루먼 선언과 마셜 플랜이 탄생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언론에서 아버지와 딸의 이런 인연을 크게 보도했습니다만 당시 박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는 전용기 하나 없이 국적 전세기를 빌렸고 또 미국 민항기를 번갈아 타면서 도쿄, 알래스카, 시애틀, 시카고를 거쳐서 워싱턴에 도착하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의 박 대통령은 전용기를 이용해 14시간 만에 뉴욕에 도착했고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위상과 지금의 박 대통령의 위상 또 대한민국의 위치는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이렇게 위상도 다르고. 근데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푸대접 논란이 나오는 것은 우리 외교 능력이 조금 정부에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파병 문제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두 번째 방미였던 65년. 이때는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한다는 문제 때문에 미국 측이 상당히 환대를 했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환영을 했었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슨은 미 국무부 의전국장과 대통령 특별 전용기를 서울로 보내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들을 미국으로 초청했으며 박 대통령 일행이 워싱턴과 뉴욕의 거리를 지날 때는 수많은 인파가 양국의 국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해 주었고 고층 건물에서는 오색 테이프까지 뿌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일행에 대한 미국의 환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극진하고 열광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열광적 분위기는 역시 방미 전 1964년에 있었던 베트남 파병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열광적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박정희 대통령은 답방차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자신의 방미 때보다도 더한 환영 분위기를 연출해서 존슨 대통령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린든 B 존슨 대통령 한국 왔을 때 아주 엄청나게 환대를 했죠. 근데 너무 환영의 열기가 높아서 존슨 대통령 본인이 굉장히 얼떨떨했었다고 놀랐다고 전해지죠. 김포공항에 존슨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존슨 대통령 일행의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미국 국내에서 베트남 파병을 반대하는 기운이 있었고
또 그 전에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그 존슨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네. 그 지역마다 반미 구호가 나붙었었거든요. 뭐 네. 존슨 고홈 그러기도 하고 뭐 양키 고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대학생들이 시위가 들끓었었는데 그 존슨 대통령이 그런 시위를 뒤로 하고 한국의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그 우리 국민들이 아주 열렬한 환영을 보냈다고 그래요. 네. 김포공항에 존슨 대통령이 도착할 때가 그 31일 그 수요일 날 네. 오후 3시 2분이었는데 네. 약 20분간의 환영 절차가 있었고요. 공항을 출발할 때가 3시 25분이었다고 합니다. 김포공항에서 시청 앞까지 24km의 길을 우리 환영 인파로 가득 메워져 있어서 네. 존슨 대통령이 그 전용차가 네. 똑바로 가지를 못하고 환영 인파 너무 많아서 멈추고 또 멈추고 하면 9번이나 차례에서 내려서 네. 그 환호하는 시민에 답례를 했다고 하는데 존슨이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한 것은 공항 출발해서 그 1시간 40분이나 지날 정도로 네.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이 동원됐다 그러니까 예. 당시 서울 시민 뭐 10명 중 뭐 3명이 이 환영 인파에 나왔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네. 존슨 대통령으로서는 뭐 생애 최고의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동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당시 존슨 대통령을 수행했던 미국 기자들도 상당히 환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밤에 열린 그 환영 리셉션에서 미국 기자들은 우리 측 관계자에게 다른 나라처럼 반미 시위도 없고 존슨 고홈 이러한 구호 소리도 들리지 않아 이상하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당시 공보 차관이 대답하기를 한국에는 반미주의자가 한 명도 없어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그 공식 환영 행사가 끝나고 미국 대통령 그 수행 기자들의 방에 우리 측에서 아가씨들을 방에 보내주었다. 그래서 미국 기자들이 우리에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누가 이런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나라 망신 톡톡히 시켰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겠군요. 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네. 1981년 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때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방문을 추진했었죠. 네. 그 레이건 정권 출범과 동시에 결국은 방미를 성사시켰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레이건이 전두환 대통령을 초청하는 형식이었고요. 예. 그렇지만 그 전두환의 방미는 철저한 그 한미 간 뒷거래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두환 대통령 방미 열흘 전에 그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가 헤이그 미국 국무장관 앞으로 레이건 전두환 회담을 위한 의제 제안이라는 제목의 그 2급 비밀 전문을 보냈었는데 네. 이제 이게 그 전문이 다 비밀이 해제돼서 다 볼 수 있습니다만 예. 그 내용을 보면요. 이번 방미는 전두환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그들의 주요 동맹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힘을 강하게 되는 뜻깊고 중요한 발전인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세계 다른 국가들과 한국과의 관계를 좀 더 정상화시키는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네. 전두환 대통령은 상당 부분 이번 방문이 김대중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결정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대중 씨를 딱 풀어주면서 이 방미를 성공시켰다고 예.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 방문이 노골적인 흥정거리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써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당시 사형수였던 김대중을 살려주는 대가로 방미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바로 이제 이게 초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아흘의 전인 1981년 1월 23일 날 그 미국의 유명한 종교인이죠. 켈리 주교가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에서도 이것도 역시 3급 비밀로 매겨져 있었습니다만 이 서한에서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당시 사형수 풀어줘야지만이 전두환 대통령 방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사안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성사시킨 방미 그리고 또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좀 굴욕적이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씨의 목숨을 담보로 어렵게 성사시킨 방문이었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총 회동 시간이 10분 미만이었고 예. 또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실제 인사하고 이렇게 빼면은 그 5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네. 회담 시간이. 그 더욱이 또 통상 정상회담과 함께 그 미국의 주최 측 만찬이 열리는데 그렇죠. 이 만찬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 그 미국은 사교 모임 형식의 정심을 한 번 제공했을 뿐이고 네. 2박 3일간의 일정 중에서
전역 만찬은 모두 주미 한국 대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우리 돈을 내고 저녁을 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외교상의 대단한 결례가 아닐 수 없고요. 예. 이뿐만이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 방문의 대가로 미국의 소맥과 옥수수의 전매권을 주었고 미국산 쌀 구매와 미국산 무기 구입까지 약속했었습니다. 네. 또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무기 개발 요걸 포기하는 그런 것도 약속도 덤으로 한 거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미국의 소맥, 옥수수 전매권 네. 주고 미국산 쌀 사겠다, 미국산 무기 사겠다. 네. 이런 약속을 독자적인 무기 개발 안 하겠다. 네. 예, 그렇게 하고서 얻어냈다는 거죠. 10분 만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사진 두 정상의 사진인데 말이죠. 네. 그 텔레비에서도 나왔습니다. 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자꾸 레이건 대통령의 손을 잡는 거예요. 네. 둘이.